저는 그 앞에서 발표를 워낙에 내용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발표를 맡은 청년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들이 좀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 연구를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 관점에서 약 10여 년 정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왜 청년을 이야기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참 다행스럽게도 혹은 이제 청년들의 삶이 워낙에 이제 암울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위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미래 세대니까 당연히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왜 청년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의 삶과 그리고 청년의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을 중심으로 청년의 삶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청년이 과연 행복한가 좀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 기조발제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다들 그냥 나이대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사회적인 의미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생애과정 측면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어떤 특정 연령 집단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청년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이 발생되는 성인 이행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막 작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어떤 자원이나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지위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인구 측면에서 굉장히 청년의 의미가 중요하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가 또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이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은 하는데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성인 이행의 지연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계층이동 사다리 단절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가족 형성조차도 자기가 원하면 새로운 가구를 꾸리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약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어려움과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청년의 전생애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의 삶이 굉장히 우울하게 변화하는 것이 현재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까지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그런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은 결국에 이행기 청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이행기 청년은 결국 생애 주기의 중간 단계에 위치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의 청년 세대는 결국에 그냥 갑자기 청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구, 어떤 가족으로부터 한 가구원으로서 청년, 자녀로서의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 청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이 청년이 나중에 중장년, 노년이 됐을 때의 여러 어려움으로 확장이 되고 이 청년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면 그 이후의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으로 또 이어진 제2세대의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어려움까지도 이제 누적적으로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을 고민을 할 때 나와는 다른 타자로서의 청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결국에 한 가구의 어떤 가구원으로서 존재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게 세대 논란으로도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청년과 노년 세대를 나누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 청년세대를 나누는데 과연 이게 분리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 공동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라는 세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국에 부모 세대인 중장년, 노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게 청년의 어떤 삶이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나중에 중장기 이후에 어떤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금은 폭넓게 청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년은 누굴까? 사실 저는 최근에 MZ 세대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이게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MZ 세대라는 개념이 그래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오늘의 청년은 누구냐? 여러 가지 역사적 시간대마다 항상 청년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88년 그 세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88만 원 세대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각각의 시기마다 청년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청년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2022년에 청년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 MZ 세대이기도 하면서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감염병 재난 시대에 청년기를 맞이하고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청년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의 행복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청년의 삶의 체계는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구성이 된대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림 준비해 온 것처럼 청년을 둘러싼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원과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개개인의 삶은 친구, 동료, 학교, 가족과 같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과 동시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교육, 일, 여가, 사회 이런 방식으로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그런 체계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청년의 삶의 체계에 있어서 청년의 행복은 크게 두 가지 관점,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저는 이제 이행기 청년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결핍이 되어 있는지 빈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빈곤을 이야기하면 아니 요즘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선 상황에 왜 빈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장 부유하게 낳고 자란 청년에게 빈곤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특히 기존의 절대적인 빈곤, 밥을 굶는다던가 아니면 금액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부분의 기회와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는 의미로 상대적인 차원을 조금 고려해서 빈곤을 살펴보면 청년이 경험하는 집단 내의 결핍들이 굉장히 좀 다층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청년 빈곤을 성인 초기에 사회적 가업 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인 영역의 자원과 기회가 박탈 혹은 배제, 결핍된 상태로 한번 정의를 하고 이것을 7개 영역, 삶의 영역, 경제, 교육 영역,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원, 복지 7개 영역의 15개 지표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분석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경제적인 차원의 빈곤율이 일단 가장 어쨌든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정도로 높았고 이게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경제나 교육 역량 차원.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자원을 토대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을 갖는 그 과정에서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20대 청년은 경제와 교육 역량 차원의 빈곤이 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30대 청년은 노동, 건강, 복지 차원의 빈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의 충분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30대에게서도 굉장히 결핍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여서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년과 다른 연령대랑 비교를 해봤더니요. 전체적으로 이 아까 7개 영역 중에 3개 이상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한 그런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에 20대와 30대는 과거보다 그 빈곤 위험이 증가했어요. 근데 오히려 중장년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빈곤 위험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에 좀 중심돼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막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런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년은 그럼 행복한가? 조금 전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걸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행복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로 보시면 전체 연령대가 경험하는 행복도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이 조금은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0년을 넘어오면서 30대가 경험하는 행복도 비율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대는 조금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연령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만족도도 보시면 행복도랑 또 비슷한 또 추이가 나타납니다. 전체 연령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삶의 만족도가 있지만 30대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릴 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할 때 이행이 지연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청년의 문제가 20대에 되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만 여겨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취업이나 결혼이나 가족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30대로까지 청년기의 문제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울감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조발제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서울 청년 패널 조사 결과인데요. 삶의 만족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지를 보면 이게 20대에 살짝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 각각의 영역의 만족도들이 조금 줄어들다가 30대에 조금은 나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파란색이 3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청년들 안에서도 어떤 연령대 시기에 따라서 이 삶의 만족도나 이 행복에 연결된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의 인식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청년 세대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불확실성의 사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그래도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의 나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60.4%였고요. 특히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8, 9명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해서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의 불행들은 사실 앞부분에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저는 불평등과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면은 계층이동 사회가 끊어진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지위, 직업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직업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 인식하는 다음 세대의 나보다 내 자녀의 그 계층이 좀 더 좋아질까라고 상향이동에 대한 인식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관련해서도요. 처음 출발할 때 아예 그냥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통해서 첫 출발부터 내 집을 가지고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격차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청년 세대의 행복은 굉장히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청년들이 경쟁에 몰리면서 불행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두가 함께 승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고 앞으로 청년을 위한 행복을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결국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